자, 다 처음 듣는 생각으로 완전 처음 듣는다. 수열이란 파트를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등비수열인데요. 등비수열은 어떤 항을 그 앞에 항으로 나눈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항을 그 앞에 항으로 나눈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2를 1로 나누면 2죠. 4를 2로 나눠도 2죠. 8을 4로 나눠도 2죠. 16을 8로 나눠도 2죠. 그 공통된 비를 공비라고 한다. 공통된 비율. 그 공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R이라고 나타내요. 따라서 너는 공비가 2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등비수열은 어떤 항을 그 앞에 항으로 나눈 비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고, 공비를 두 번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요. 그럼 예를 들어서 8, 4, 2, 1, 2분의 1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공비는 몇이야? 그치, 2분의 1이지. 2분의 1. 너는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이 뭐인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이 8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등비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다음 항이 되고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다음 항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항을 공비로 나눠주면은 그 전 번째 항이 되고 두 번 나눠주면은 그 전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좋아요. 그러면 쌤이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을 해봐라. 어떤 세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 자,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인데 세 번째 항이 있습니다. 여기다 공비를 한 번 곱했어요. 그 몇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죠. 공비를 네 번 곱했어요. 몇 번째 항이죠? A 몇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항번호를 결정해주면 돼요. 알겠지? 한 번 더. A 100번째 항이 있어요. 이 100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0번 곱했어요. 이거 곱했다는 거잖아. 100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0번 곱했어. 그럼 이거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150번째 항이 되겠지? 자, 집중. 근데 만약 100번째 항을 나눴어. 아래 50제곱으로 만약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몇 번째 항이 될까요? 50번째 항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에서 얘를 빼서 이렇게 된다. 이걸 일단 좀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문제 풀어볼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세요. 1- 몇 번부터입니까? 등비수열이 여기서부터가 아니죠? 등비수열이 몇 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1-35번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네. 자, 같이 한번 방금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세 번째 항이 2고 여섯 번째 항이 16이다. 그때 A 9번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갈 때는 공비를 곱해줘야 되는데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될까? 그래서 세 번 곱해줘야겠지. 따라서 2라는 세 번째 항의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에 세제곱을 곱했을 때 16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약분 치면은 R 세제곱이 2로 약분 쳐서 얘가 8이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잘못됐어? 맞잖아. R 세제곱이 8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라는 소리야? 2란 소리겠지. 따라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그럼 공비가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첫 번째 항에서 탈피하셔서 세 번째 항도 알고 있고 여섯 번째 항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A 9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될까요? 세 번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6에다가 공비를 2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2를 세 번 곱해주면 된다고. 16 곱하기 8 128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항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일반 풀이가 아니야. 거의 너네 시중 참고서의 어떤 문제들을 보더라도 이걸 굳이 A1 곱하기 R제곱, 이걸 굳이 A1 곱하기 R의 5제곱 바꿔가지고 막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래 가지 말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연습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1-36번 볼게요.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A2 플러스 A4가 10이고 A4 플러스 A6이 40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할게. 여기 분명히 너네가 미리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너네가 지금 미리 문제를 풀면은 오늘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발전이 없어.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보세요. 필기도 하지 마. 필기하지 마. 녹화해주잖아. 수업 끝난 다음에 머릿속에 잔상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풀어봐. 그럼 너네께 된다니까. 알겠지? 자, 잘 집중해서 잘 봐라.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 플러스 A4가 10이고 A4 플러스 A6이 40이래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A 두 번째 항 플러스 A 네 번째 항이 10이라고 가르쳐줬고요. A 네 번째 항 플러스 A 여섯 번째 항이 40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우리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로 갈 때 2D를 더했고 얘에서 얘로 갈 때 2D를 더했단 말이야. 느낌 왔지? 근데 등비수열 같은 거는 얘에서 얘로 갈 때 R제곱을 곱해줘야 돼. 얘에서 얘로 갈 때도 R제곱을 곱해줘야 돼. 그럼 괄호를 씌워주면서 여기다 전체 R제곱을 한 게 얘랑 얘가 서로 같아진다는 소리겠지요. R제곱이 분배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뭐야? 요 10에다가 R제곱을 곱한 게 40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직관적으로 가자. R제곱이 40이다. 10 곱하기 R제곱이 40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A6, A 여섯 번째 항 플러스 A 여덟 번째 항을 구하래.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 너에서 너로 갈 때는 통째로 R제곱을 곱한 거야. 곱하기 R제곱. R제곱이 지금 4란 소리거든. 따라왔어?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R제곱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요 40에다가 R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R제곱이 이미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40 곱하기 4니까 요 값이 160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여섯 번째 항 플러스 A 여덟 번째 항은 160이 되겠습니다. 답은 160이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세요. 넘어갑시다. 자, 1-37번.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우리가 앞에 등차수열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 일단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너를 뭐라고 쓰고 1이라고 쓰고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5개씩 끊을 거니까 다음에 A 여섯 번째 항 플러스 A 일곱 번째 항 플러스 A8 플러스 A9 플러스 A10 이렇게 나눠서 써야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쳐야 돼? 2라고 쳐야겠죠. 2 이런 식으로 맞지? 그리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요 밑에는 이제 A11 플러스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 그리고 14번째 항, 15번째 항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이제 궁금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앞에 경험을 통해서 뭐가 들어갈지 예측이 되지. 여기 뭐가 와야 돼? 4가 와야겠지. 맞지? 4. 그때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출발이 여기라고 잡아. 첫 번째 항부터 이 15번째 항까지 합은 다 더해주면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4. 다 더해주면 되겠지. 다 더해주면은 6에다 1을 더하니까 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에서 이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1-3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도전. 송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생각을 해보자. 이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야. 항의 개수가 10개죠. 그리고 A1부터 A9까지. 이거는 홀수번째 항들이잖아. 1에서부터 10까지 홀수번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짝수번째 항들이랑 홀수번째 항들이랑 나누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 첫 번째 항, 즉 A3 플러스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 A7 플러스 A9. 이 홀수번째 항들의 합을 10이라고 가르쳤는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4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밑에 어떻게 깔래? 여기 뭐 깔고 싶어?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A8 플러스 A10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더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40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며.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갈 때 R 곱한 거잖아. 얘에서 얘로 갈 때도 R을 곱한 거고 얘에서 얘로 갈 때도 R을 다 곱한 거니까 요 전체에다가 R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고 그 말은 10에다가 R을 곱한 게 30이 된다는 소리잖아. R은 30이라는 소리겠지. R이 공비인데 R은 30이다. 요런 느낌을 3. 네, R은 3이요. 네, R은 3이 이렇게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세환이 이해했지? 네, 오늘 세환이 이해시키면 다 이해시키는 거야. 집중해서 잘 봐라.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케이크가 있다. 근데 케이크가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부피가 작아진대요. 제일 밑에가 1단이고 그 다음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크가 있어. 근데 일정한 비율로 부피가 감소한대요.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피들이 어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쫄지 말고 천천히 봐봐. 이 케이크의 2단 부피를 P라고 하자. 두 번째 부피를 선생님이 A2라고 잡을게요. 첫 번째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 부피를 A3, A4, A5, A6, A7, A8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2단 부피를 뭐라고 잡는다고? P. 2단 부피를 P라고 잡을게. 그리고 4단 부피를 뭐라고 잡는데요? Q라고 잡는데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요 8단의 부피를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요 8단 부피를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어쨌든 우리는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공비를 R이라고 세팅을 하자.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2번 곱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P 곱하기 R 제곱이 Q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P 곱하기 R 제곱이 Q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줄게. 그러면 우리가 R 제곱을 P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죠. R 제곱을 약분시키면 P분의 Q, P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자, 그럼 한 번만 더 가보자. 우리는 두 번째 항도 알고 있고 네 번째 항도 알고 있는데 이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A 8번째 항까지 가고 싶어. 자, 네 번째 항에서 8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됩니까? 그치, 4번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 A8을 Q를 기준으로 Q 곱하기 R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Q, 이거 뭐라고 쓴 거냐? R이죠? R 제곱이 P분의 Q니까 R 4제곱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지. 얘를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분모가 P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Q세제곱이 되겠네. P제곱분의 Q세제곱.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이죠? P제곱분의 Q세제곱. 우리 8번째 항을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다. 자, 넘어가셔서 1-40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등비주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4, 8, 16, 32 이렇게 수를 나열을 했어. 무슨 주열이에요? 등비주열이에요. 공비가 몇인? 2인. 첫 번째 항이 몇인? 2인 등비주열이야. 맞지? 근데 등비주열은 되게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은
양 끝에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에서 얘로 갈 때 2를 곱하고 얘에서 얘로 갈 때 2를 나눴기 때문에 양 끝에 끼리 곱한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개념을 확장을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또 같을 수밖에 없지요.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나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물론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등비주율의 특징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재밌는 게 등비중앙의 성질이라고 해서 가운데 외톨이가 만약 있는 상황,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아요.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아요.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아요.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이야. 알겠지? 그럼 한 번만 더 다시 얘기를 확장해서 볼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1, 2, 4, 8, 16 이렇게 놓게.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겠죠?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겠죠?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요거 제곱한 거랑 같겠죠? 이걸 되게 리드미컬하게 봐야 돼.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6개의 수 A1부터 A6이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A1과 A6의 곱이 10 곱하기 A4일 때 A3를 구하세요.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A1 곱하기 A6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건 서로 같다. 근데 10 곱하기 A4랑 같다. A4가 여기 있네? 그럼 10이 A3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A3가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41번. 자, A1과 A10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때 5번째 항과 6번째 항의 곱을 구하세요. 자, A1이 여기 있고요. A10이 있어요. 등비수열 이룰 때. 그럼 요 가운데 A5랑 A6이 있다면 얘에서 얘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했어? 4번 곱했죠. 얘에서 얘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나눴어요? 4번 나눴죠. 그럼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서로 같다는 느낌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1 곱하기 A6이지만 A5 곱하기 A6이지만 A1 곱하기 A10을 답으로 내도 된다고. 즉 A1 곱하기 A10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할 관계 쓸 수 있잖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전달을 하는 거니까 리드미컬하게 잘 보셔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1-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야, 이걸 뭐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눈으로 봐야 돼. 자, A랑 B 사이에, 자, 요 A랑 B 사이에 X1부터 X10까지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그때 X1부터 X10까지 곱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아,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A면 요렇게 두 개 곱한 것도 AB가 될 거 아니야. 즉, AB가 몇 번 곱해지겠어? 5번 곱해지겠지. AB의 5제곱이지. 이걸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집중.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이거 암산으로 풀 수 있거든요. 자, 집중.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2, 4, 8, 16, 32 이렇게 수가 나열이 돼 있어. 이거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인데 혹시 이거 곱한 거를 다 구하라고 하잖아? 곱한 걸 다 구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이거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요 가운데 항번호를 항제곱한 거야. 이거 계산해주면 만약 홀수계의 항들 등비수열을 홀수계 있을 때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요 가운데 항에다가 한 개수를 곱해주면 돼. 그럴걸? 8의 5제곱 8의 5제곱 8의 5제곱 나올 거야.
8의 5제곱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8의 5제곱 나와요. 그래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등비수열끼리 곱할 때, 우리가 등차수열끼리 더할 때 항의 개수가 홀수계인 등차수열끼리 더할 때는 가운데 항에다가 항 개수를 곱해주면은, 항 곱수를 곱해주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다. 응? 근데 등비수열끼리 곱할 때 항이 홀수계이면은 가운데 항에다가 항 개수 제곱을 올려줬을 때 바로 그 곱을 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봐.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곱한 거잖아. 응? 그럼 사실 이거는 네 번째 항에 몇 제 곱한 거랑 같아. 그치? 네 번째 항에 5제 곱한 거랑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아, 네 번째 항, 뭐라고 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네 번째 항에다가 나도 전자칠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네 번째 항에다가 5제곱 한 게 32란 소리야. 그럼 A 네 번째 항이 몇이란 소리야? 네, 2란 소리야. A 네 번째 항이 2다. 야, 네 번째 항이 2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야, A1 곱하기 A7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1과 A7 한 가운데 뭐가 있을까? A4가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 제곱한 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A4의 제곱이니까 답이 2의 제곱 4라고. 3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A4의 5제곱이 32구나. 아, A4는 2구나. A4의 제곱을 구하라겠구나. 2의 제곱 4구나. 답은 3번.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1-44번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집중. 이런 걸 잘 봐야 돼, 시험장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2의 세제곱이 몇이다? 8분의 1이다. A2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바로 A2가 2분의 1이라는 힌트를 봐도 얻어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럼 A2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넘겨. 그럼 A1은 8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8분의 1 8분의 1 되겠지. 8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 1-45번. 자, 집중.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겠지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K죠. K.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8이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줘야 돼. 세환이 이거 알아 몰라? 알죠? 네. 근과 계수와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떤 뭔가 관계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가운데 제곱한 거랑 서로 같다.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너랑 너랑 곱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맞지?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대한 식변형이 이루어져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식변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문자를 다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이 식을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K를 집어넣을게요. K 집어넣으시면 K 제곱 될 거니까 이 부분이 K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8이죠? 8, 4, 32 이렇게 적어주시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또 8이니까 여기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2 뒤로 넘겨주면은 40 될 거니까 K 제곱이 40이 되겠습니다. K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K 제곱은 40.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